14장, 13장이죠. 13장 산화, 환원 및 전기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화학 분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가. 왜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로 제 느낌이 항상 제가 배울 때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하고 또 전기화학에서 나오는 식들. 근데 이제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 양론 있죠?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줍니다. 문제 출제도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잡는 거.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화학 반응식의 균형을 잡는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 균형 잡는 건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식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아마 이 장에서 말씀드릴 때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여기 13장에서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잡는 것, 강의 노트에 보시면은 차례 1 산화환원의 정의하고 연력학이라고 되는데 연력학을 지우세요. 제가 실수입니다. 예, 그렇고요. 산화 반응식 균형 잡는 것,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염기 적정하고 같은 개념의 산화환원 적정이라는 그런 개념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화학에서는 당량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지 종류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지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네른스틱이나 페르데이 상수와 관련된 식들, 그리고 이제 깁스 자유에너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나가죠. 산화환원의 정의. 산화는 영어로는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원, 리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는 노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산소예요. 그죠? 산소하고 결합하느냐, 산소를 내놓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소 반응, 대표적인 산화 반응 중에 하나가 연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O2하고 반응하면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 그것도 일종의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소의 개념으로 먼저 O2하고 반응을 하느냐, O2하고 결합하느냐, 결합하지 않느냐, 내놓느냐에 따라서 산화환원의 정의가 됩니다. 제가 화살표로 이제 노트에는 화살표로 해놨는데, 산소하고 결합할 때, 그 다음에 산소를 내놓을 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역시, 수소하고 이제 전자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산소하고, 그 다음에 수소, 전자는 반대 화살표예요. 이놈들을 다 이렇게 내놓을 때, 이건 받아들일 때, 각각 이것이 이렇게 수소나 전자를 받아들일 때 산화환원으로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산소에 대한 거, 그건 항상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산화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산화수란 건 뭐냐면, 산화 상태를 나타내는 수예요. 쉽게 말하면. 산화 상태를 나타내는 수. 그 산화수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밑에 이제 두 번째 2절에 이제 산화 상태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요 산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 산화수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할 때,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예요.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이 산화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전자를, 거기 이제 예로 나왔듯이, 칼슘이 이가 양이온이 되는데, 칼슘이 몇 쪽이죠? 2족이죠, 그죠? 네, 페말칼스 바라야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두 개고, 두 개 잘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잘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건 쉽게 내놓고 얘는 양이온이 되기, 이과의 양이온 되기가 쉬운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CA는 중성이잖아요. 그죠? 중성 원자죠. 중성인 경우는 산화수가 0이에요. 좀 밑에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중성인 경우는 산화수 0이고, 그러면 여긴 요런 값들이 산화수예요. 얘는 0, 얘는 플러스 2. 우리가 이제 몇가 양이온, 몇가 음이온 나타내는데 그 몇가라는 의미가 결국엔 산화수의 의미입니다. 전자를 왜냐면 전자를 내놓거나 또는 결합했을 때 그 몇가라는 그 이온 전하가 달라지는 거니까 요것이 이제 그 산화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0에서 플러스 2로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이 증가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화수가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반응이 이제 산화 반응이에요. 역으로 이 반응이 역반응으로 따진다면 CA2 플러스 양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CA 중성 원자가 돼버리면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됐잖아요. 그죠? 감소됐으면 환원입니다. 네, 산화수가 감소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결국은 산화수 증가 감소라는 거는 이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를 내놓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자 내놓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반응은 그러니까 이것이 산화고 이 전자를 얘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환원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같은 맥락의 산화수 증가 감소라는 거는 이 전자를 내놓고 받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하는 정의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13장에서 이 산화하는 정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산화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산화 상태 또는 산화수 정의되는 것은 외우셔야 돼요. 이게 룰이니까 일종의 룰이거든요. 거기 이제 산화 상태 해갖고 산화 상태를 결정하는 몇 가지 규칙 해갖고 우선순위 순으로 이제 쫙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1번 첫 번째 뭐냐?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 합은 중성 분자, 좀 아까는 중성 원자였죠? 중성 원자도 0이고, 중성 분자의 경우도 산화수의 합은 0이에요. 예. 그 중성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룰이에요. 그리고 이온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산염기 얘기했던 것처럼 H2SO4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 수 하나 내놓으면 HSO4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이온인데, 요 이온을 구성하는 각 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만들 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 이제 좀 밑에 또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요. 중성분자의 경우 산화수 합이 0이다. 그 다음에 이온의 경우는 이온의 전하하고 같아야 한다. 산화수 합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체적인 룰이고 그 안에 이제 구성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의 산화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그 2번부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족. 거기 이제 노트에는 1A족이라고 되어 있죠. 이전 식으로 이제 1A족, 2A족 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족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얘네들은 다 좀 전에 칼슘 본 것처럼, 뭐예요. 1족은 원자가 하나고, 그러니까 잘 내는, 양이온 잘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 거의 압도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잘 내놓으니까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전자 두 개 내놓는 거니까 플러스 2. 그래서 1가 양이온 되기 10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것이 제일 구성 원소들 중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 예. 이것이 알칼리 금속 원자와 알칼리 토금속 원자들의 원자 상태, 산화 상태, 산화수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플로우루. 우리 전기 제일 큰 놈 있죠? 플로우루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음이 이제 산소가 뭐냐면 마이너스 2. 기본적인 산화수예요. 얘네들을 보면은 이게 플로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언제 틀리냐면 예를 들면 일족 원소하고 1대1로 결합하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건 되는데 얘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2면
이해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결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것이 있다. CAF라는 놈이 있다. 그러면 얘 뭐였어요? 플러스 2죠. 우선순위가 플로르보다 칼슘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플러스 2, 플로르는 얼마? 마이너스 1인데 이 경우는 두 개 합쳐서 0이 되니까 이럴 경우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얘네들이 지금 저기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자기보다 우선순위 높은 놈하고 결합했을 때는 그 놈이 소위 말해서 끝발 높은 놈이 높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 수소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이제 HF면 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1쪽 뭐 2쪽 여기 지금 예를 나온 것처럼 뭐 얘 플러스 1이지만 뭐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LiH라는 이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 리튬은 뭐예요? 1A족이죠. 얘는 플러스 1이에요. 얘가 우선순위 더 빠릅니다. 얘는 그 밑에니까 두 개 합쳐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얘가 플러스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놈들하고 결합했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요 값들이 그거보다 자기 하나 더 우선순위 높은 놈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 예외로 나와 있는 거, 뭐 OF2, OF2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OF2면 플로르가 더 우선순위가 빠르니까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짜리니까 두 개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야지 0이 되니까. 이 경우는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르죠. 예. 또 이제 다른 거는 뭐예요? H2O2, Na2O2 이런 경우 과산화물이라고 그러는데 H2O2 같은 경우는 수소가 산소보다 우선순위 빠르잖아요. 그죠? H2O2 수소가 산소보다 빠르니까 수소가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 곱하기 2 여기 그리고 이것이 더해서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르죠?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초과산화물이라고 돼 있어요. 초과산화물. 그 경우는 이제 보통 일족 그 금속하고 같이 이제 결합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정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뭐예요? KO2죠? KO2. KO2면 칼륨이 뭐예요? 얘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얘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배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정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선순위 룰에 맞춰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뭐가 나오든 뭐 2분 3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냥 그대로 이 우선순위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좀 아까 HSO4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HSO4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수소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플러스 1이죠. 수소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2죠. 그죠? 예. 얘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두 가지 원소로 돼 있을 때는 그보다 높은 게 있으면은 그것에 따라서 변하지만 두 개 이상의 종류로 돼 있을 때는 각각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수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건 이제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건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안 변하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우선순위 없는 원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일 나중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4, 8, 마이너스 8이죠. 토탈. 마이너스 8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플러스 두 개 합쳐서 플러스 7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 6이겠죠. 그죠? 황은 플러스 6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이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룰에 없는 것들은 그때 어떻게 그 분자가 또는 이온이 구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의 산화 상태는 달라집니다. 같은 원소라도. 예.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럼 보세요. 얘 지금 플러스 6이라고 그랬죠? 요가 H2SO4 하나만 더 볼까요? 수소 플러스 1, 그죠? 얘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 4, 8 마이너스 8이고, 얘는 두 개니까 플러스 2예요. 이것이 0이 되려면, 황은 뭐예요? 플러스 6이죠. 그죠? 이렇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황이 이렇게 수소 내놔도 변하는 건 없어요. 플러스 6죠?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건 지금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보면서 더 연습을 해보죠. KClO3, 이거. KClO4네요. 예, KClO4. KClO4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어떤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어디서 제일 높은 거? 포테슘이 제일 높죠? 그죠? 포테슘이 제일 높습니다. 예. 뭐예요?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2. 그러면 토탈 얘가 마이너스 2, 4, 8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CL은 여기서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CR2O7 이제 이온입니다. 이건 이온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크롬은 우선순위 안 들어가요. 그죠? 크롬은 우선순위 안 들어갑니다. 1쪽이나 2쪽 거기 그 금속이 아니니까. 그러면 전이 금속이죠. 이건 뭐예요? 산소가 우선순위 먼저 적용이 됩니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7이 14, 마이너스 14죠? 마이너스 14. 그러면 요거 합이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12가 돼야 되죠. 그죠? 플러스 10이 되려면 CR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6이면 플러스 12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6입니다. 여기서는 크롬이. 그 다음에 CaH2 여기서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둘 다 우선순위 룰에 들어있는데 CA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죠. CA가. 그러면 H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Na2O2 역시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소디움의 우선순위죠? NA가. 그죠? 예. 1쪽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토탈 플러스 2. 그 산소가 O2에 대한 토탈 그 산화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죠? 아까 거기 위에 그 예외에 그 적용돼 있죠? 과산화물 해갖고 Na2O2. 그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예제로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Fe3O4 우선순위 산소죠. 산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토탈 8. 얘가 Fe3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되려면 3분의 8이 되겠죠. 3분의 8이 돼요. 플로르는. 여기서는 3분의 8이, 플로르가 아니라 철이 3분의 8입니다. 플러스 3분의 8.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산화수가 좀 엉뚱한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왜 이상한 게 나오느냐 그렇게 하시면 더 복잡해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화 상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산화 상태. 산화 상태의 이 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시면, 저희 지금이야 같은 시간에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 주까지 정리를 안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 방식 균형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니까 반드시 요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산화 상태를 이제 어떤 원자에 대해서, 어떤 이온에 대해서, 그 구성 원소에 대해서 산화 상태를 결정했다. 그러면
결정할 줄 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 실전에 적용을 해야겠죠. 실전 적용이라는 거는 산화하는 반응식에다가 반응식 균형을 잡는 데다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산화하는 반응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산이 있으면 반드시 염기가 있듯이 산은 있으면 산은 반드시 염기라고 반응하잖아요. 염기하고 반응하는데 산화되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반드시 환원되는 물질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실반을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산하고 염기에 반응하듯이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환원되는 물질이 반드시 있다. 이건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식은 우리 일반적인 그냥 반응식하고 화학 반응식을 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는 이 산화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그거를 산화하는 반응식을 균형을 잡는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 균형 잡는다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 개념 똑같이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반응식의 개수, 그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들을 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그 균형 잡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크게. 이제 반쪽 반응법, 산화수법. 뭐 반쪽 반응법, 산화수법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하면 그냥 산화수법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눈으로도 대충 가능히 해요. 간단하게. 근데 반쪽 반응법을 써야 할 경우는 좀 복잡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보통 산 용액이나 또는 염기 용액에서 반응이 일어날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산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에서 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그 물질의 그 화학 산화하는 반응식에 대해서 반쪽 반응법을 사용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좀.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것도 역시 차근차근 하나씩 그 룰대로 풀면 정리가 돼요. 예.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반쪽 반응법.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CUS 이제 그냥 예니까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뭐 문제를 또 풀어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반응인데 이 반응식을 균형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균형 잡아야 돼요. 한번 균형 잡아볼까요? 균형 잡는 건 뭐예요? 양쪽에 해당도의 숫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죠. 그럼 해보세요 이거. CU 여기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운 화학 반응 그 균형 잡는 그 방식으로 그냥 해봅니다. 황 하나 있죠. 또 질소 하나 있죠. 산소 몇 개예요? 여긴 4개, 5개죠. 얘 3개죠. 그러면 2개, 하나에 5개니까 얘 얼마예요?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 되면 질소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질소도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개수가. 그럼 얘 또 3분의 5 해주면 또 계속 복잡해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보통 일단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거기 제 노트에 있는 그대로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하는 방법은 제 노트에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다 됩니다. 예. 그 노트 순서를 잘 기억을 해서 몇 번 반복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일단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반응식에서 지금 우리는 산화하는 반응식을 배우는 거니까 어떤 것이 산화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환원이 되는 것인지 그 논들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려면 일단 산화 상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산소,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건 플러스 2거든요, 보통. 어디 있어? 색깔을. CO 플러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에서 얘가 더 산소가 우선순위가 빠르니까 마이너스 2죠, 산소가. 마이너스 2, 3,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5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고. 예,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4, 8.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황은 플러스 6이 되겠죠. 예,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질소는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화수가 증가한 놈이 누구예요? 산화수 증가한 놈. 즉 산화된 놈. 산화 반응. 누가 산화된 거예요? 산화수 증가. 이거죠? 황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써줘요. 뭐 이제 솔리드 교수 상태 같은 거 안 쓸게요. 요것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SO4 2 마이너스인데 뭐 구리도 여기 있으니까 구리 같이 써주고요.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나중에 해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 반응 산화수 이제 감소한 거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됐죠. 예, 질소가 감소됐습니다. 이 질소가 환원된 놈이에요. 그럼 NO3 마이너스 NO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 그 산화가 환원됐을 때, 그 산화수 증가됐다, 감소됐을 때 얘기했을 때는 전자들이 관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놓든가 받아들인가. 그러면 산화 같은 경우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전자를 내놨죠? 그죠? 전자 내놓은 겁니다. 예,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을 했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전자 마이너스를 잊어버린 거니까. 예. 그러면 전자를 내놨으니까 전자가 이쪽에 나와야겠죠? 예. 플러스 전자를 나오는데 전자가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올까요? 산화수 변화된 놈이 누구예요? 황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을 했으니까 몇 개, 차이가 몇 개예요? 8개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해갖고. 그죠? 6에서, 플러스 6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빼세요. 그러면 8이죠. 그죠? 예. 8개입니다. 8개 전자가 여기 관여가 돼요. 뭐, 이 마이너스를 써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환원된 놈은 질소인데, 질소는 전자하고 결합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자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수가 감소됐으니까 이쪽에다 써줘야 된다고. 전자를 써주는데, 몇 개? 3개죠. 그죠? 플러스 2니까. 3개가 결합한 거예요. 요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체 반응식의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그래서 반쪽 반응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화 반쪽 반응식, 환원 반쪽 반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산화와 환원 반응의 반쪽 반응식들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이 산화됐고 어떤 놈이 환원됐고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1번이 산화 선택 결정합니다 해서 산화 선택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 산화 환원되는 물질에 대해 각각 균형 잡히지 않은 반쪽 반응식을 쓰고 반쪽 반응식 썼습니다. 이게 그리고 필요한 전자를 넣습니다. 예, 거기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반응식의 양쪽에 산소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의 수가 맞도록 개수를 넣는다. 그리고 산화 또는 환원되는 원자들의 개수를 조절할 때는 관련된 전자의 개수도 함께 조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그리고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을 보면 산소하고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산소하고 수소, 여긴 산소고요. 그죠? 산소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만 일단 우리가 균형을 잡아요. 그러면 황 하나 있죠? 여기 황 하나 있습니다. 구리 하나 있죠? 구리 하나 있어요. 그거 다 맞았죠? 예. 개수가 맞았어요. 원소 개수가. 얘는 어떻게 돼요?
산소를 뺀 나머지, 산소는 여기 3개고 하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나중에 맞출 겁니다. 질소 하나씩 있죠. 됐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예, 다 맞았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따가 뭐 다른 문제를 좀 풀면,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그게 나올 텐데, 이제 이 산화되는 놈들, 예를 들어서 CUS다. 그럼 여기에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황 하나하고 여기 황이 2개, 예를 들어서 황이 S2다. 이렇게 되면, 얘 마이너스 2에서, 뭐 이따 실 예를 들면 되겠는데,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이 하나,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2개가 2몰씩 됐다 그러면 토탈 몇 개예요? 전자 관여가? 지금은 1몰일 때 황 1몰이잖아요. 그죠? 1몰일 때 8개인데 황이 2몰이 반응에 관여된다 그러면 얘도 역시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산화 또는 환원되는 원자들의 개수를 조절할 때는 그하고 관련된 전자들 있죠? 전자 개수도 역시 같이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예에 나올 겁니다. 문제.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각 반응식의 한쪽에 산성의 용액의 경우는 H+, 프로톤,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의 경우는 하이드록시 이온, OH- 이온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뭘 하냐? H+, OH-,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전하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온의 전하를 갖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얘들 다 전화예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면 제로죠, 그죠? 예, 없어져요. 근데 전자가 몇 개예요? 8개 있죠. 예. 그럼 전자 균형을 여긴 근데 제로잖아요. 그죠? 전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중성이에요, 그죠?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전자가 마이너스가 8개 있으니까 플러스를 8개 해주면 되죠. 플러스를 뭘로 시키냐? H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플러스 H 플러스를 몇 개? 8개.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을 갖고 제로가 되니까 그렇게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환원된 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NO3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죠. 전자 3개. 토탈 마이너스 4라고요. 그리고 여기 0이니까 여기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이제 플러스 4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새에다가 첨가를 합니다. 플러스 수소를 H 플러스를 몇 개? 4개를 여기 더 더해줘요. 그러면 다 양쪽에 전화 균형을 잡는 거예요. 두 반응식에 각각 반응물 쪽, 생성물 쪽에 그 전화 균형을 H 플러스나 그러니까 플러스를 더 더해줄 때는 H 플러스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OH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반응이 산성 용액이냐 염기성 용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거는 뭐 사실은 신경 안 써도 여기서 전하를 균형을 맞추다 보면 뭘 넣어야 될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떤 반응에서 일어났다는 걸 또 역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을 넣어야 되니까 이걸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성 용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그렇게 역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전하 균형 맞췄죠? 전하 균형 맞추셨고 마지막에 이제 5번째 H2O를 넣습니다. 이 경우 다 산염기 반응 또는 산화하는 반응 다 수용액 부동 액큐어스 수용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로 뭘 맞추냐면 산소의 균형을 잡아요. 물로 H2O를 집어넣어서 산소의 균형을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산화 반응식 여기 보세요. 산소 지금 몇 개예요? O4 4개죠. 그러면 여기 산소 4개 있으니까 이쪽에 산소 4개 있어야겠죠. 그러면 뭘로 쓰나? 색깔이 이제 더 이상 없는데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어요? H2O를 넣습니다. H2O를 넣는데 산소 4개니까 얘도 산소가 4개 되게끔. 그럼 4H2O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4H2O를 집어넣습니다. 이쪽에도 여기 산소 3개, 여기 산소 하나니까 여기에 산소 3개가 들어와야겠죠. 산소가 2개가 들어와야겠죠. 2H2O 이렇게. 그럼 보세요. 아까 H 플러스 넣고 이거 있죠? 놓는 거. 전화균형 때문에 넣어준 거. 그거 사실은 그거 넣어주면 아까 보세요. 얘 CUS 여기서 보면은 얘 눈 상태에서는 수소 이쪽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산소 균형 맞추다 보니까 수소 들어가죠. H2O를 집어넣으니까. 그럼 보세요. 4, 2, 8.
8H. 그죠? 그건 자동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만약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뭐 어디선가 틀린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건. 그러니까 신경 안 쓰세요. 요 순서대로 쭉 하다 보면은 요 뭐 수소나 나중에 OH-는 넣더라도 저절로 다 맞게 돼 있어요. 요 순서대로 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산화 균형까지 마쳤습니다. 산소 균형까지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 됐어요. 이제 이것까지 이제 산화, 환원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지금은 다 각각 산화 반쪽 반응식, 환원 반쪽 반응식, 반쪽 반응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지금 맨 처음에 시작했던 요 식을 만들어야 돼요. 요 식이 완성되게끔.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됩니다. 더해버리면 되는데 더해버리면 되는데 없애줘야 될 게 있어요. 뭘 없애주냐? 전자를 없애줘야 돼요. 양쪽에. 전자는 반응식이 안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주고받는 게 그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몇 개 줬으면, 4개 줬으면 다른 놈이 4개 받으니까 그 표시는 여기에 안 나타나거든요. 전체 반응식은. 그걸 맞춰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산화 반응식에는 전자 8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원 반응식은 전자 3개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주고, 그죠? 여기 곱하기 3, 최소 배수를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게끔 곱해주고 쫙 더해줍니다, 여기를. 플러스 더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US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거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4H2O. 아이고, 아니다. 뭐 틀렸네요, 그죠? 여기 3 곱했죠? 여기 3이에요. 3CUS. 그 다음에 8NO2,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물이 몇 개예요? 물 같은 경우 여기 8, 2, 16, 16개에 얘 4, 3, 12. 10이니까 물이 이쪽으로만 남네요. 그치? 이쪽으로 몇 개? 몇 개 남냐? 4개가 남죠? 4개의 물입니다. 4H2O. 여기 잠깐 써놓고. 그 다음에 또 전자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프로톤 같은 경우는 38, 24. 24고 84, 32. 이쪽이 남겠네요. 그죠? 이쪽이 몇 개? 8개. 8개에 H 플러스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SO4,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3CU, 2 플러스 8NO,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뭐예요? 물 4개 남았었죠? 4H2O.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끝나는 거죠. 예.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건 연습 안 하면, 연습 몇 번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 대충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순서대로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맨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뭘 한다고요? 일단, 우리 산화환원 반응식이니까 산화되는 놈이 누군지, 환원되는 놈이 누군지 결정하려면, 각 원자들에 대해서 산화 상태를 결정해줘야 돼요. 산화 상태를 다 결정해줬어요. 그래서 산화 상태 결정한 결과 누가 산화되는 놈이고 누가 환원되는 놈인지 다 여기서 썼습니다. 예. 써서 그 관련된 수소하고 산소 뺀 나머지 놈들에 대해서 그 개수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또 전자까지 맞춰줘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양쪽의 전하 균형을 맞췄어요. 전하 균형. 전화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제로 되고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여기 0이면 양쪽의 균형이 맞으려면 여기 플러스 8이 더해지니까 플러스의 경우는 H 플러스 프로톤 이온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하이드록시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을 집어넣어서 양쪽의 전화균형을 맞춰줍니다. 그 전화균형을 맞춘 다음에 산소의 원자의 개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것은 이제 물로서 H2O로 해주면 나머지 수소나 개수들은 저절로 맞게 돼 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전자수 개수 맞게끔 최소 배수 되게끔 전자개수의 개수가 그래서 그 개수 해준 다음에 두 식을 싹 더해버리면 끝이에요. 예. 그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요것이 이제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 반쪽 반응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쪽 반응법. 예. 그 다음에 산화수법을 좀 보죠. 산화수법은
그냥 눈으로도 대충 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데, 거기 이제, 그 방법 쭉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똑같아요. 일단, 각 원자들의 산화 상태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기본적인 순서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원자당 산화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는 전자수를 결정한다. 이거 뭐냐면, 각 원자에 대해서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한지, 왜냐면 원자,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앞에 2개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전자수도 따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 산화수의 증감이 같도록 개수를 수정한다. 그래서 산화되는 반응에서의 필요한 전자수, 환원되는 반응에 대해서 필요한 전자수 2개의 개수가 맞게끔, 전체 반응의 개수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자들에 대한 개수를 조정해서 균형을 맞춘다. 뭐 이거 말로 되어 있는데요. 말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문제, 저기 뒤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그러면 그 예제를 한번 보죠. 이제 그 산화수법에 의하여 다음 산화 반응식의 균형을 잡아라. 먼저 그걸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H3 플러스 NO 그 다음에 N2 플러스 H2O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산화수법으로 이런 경우 이제 간단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일단 산화수법으로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맨 처음에 뭐예요? 산화상태 결정이 됩니다. 산화상태 결정하려면 보세요. H는 플러스 1이죠 항상. 그럼 N이 여기서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얘는 산소가 항상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럼 똑같은 물질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 반응식에서도 한 반응식에서도 물질이 다르면 산화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N2면 뭐예요? 중성분자잖아요. 그죠? 그럼 0이에요. 중성분자니까 0이고 여기 이제 변한 거 없고 그러면 이건 보면은 한 종류의 원자가 하나는 이렇게 산화수 증가돼서 산화가 되고, 이거 산화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감소돼서 환원되고, 한 종류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됐고, 그러면 이제 요 반축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아니, 뭐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해봅시다. 여기 몇 개가 필요해요? 전자? 여기 3개, 여기 0이죠. 그러면 몇 개를 내놔요? 전자 3개를 내놓죠. 전자 3개를 내놓습니다. 얘는 전자 몇 개 받아들여요? 전자 2개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0이 되죠. 맞나요? 산화되는 놈은 전자를 내놓잖아요. 그죠? 전자를 내놓으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개를 내놓아야 되니까 얘는 전자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얘는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에서 플러스 2에서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받아들여야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개수를 그대로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개수를 이제 이때 먼저 뭘 하냐? 얘 3개, 얘 2개죠. 그러면 어떻게 맞춰주냐? 요것이 같게 되게끔. 왜냐면 산화될 때 전자 내놓는 거하고 환원될 때 전자 받는 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예, 똑같아야 되니까 그걸 균형 잡아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고요. 얘는 곱하기 3을 해줘요. 그러면 전자 6개 주고받는 거 되죠. 그러면 그대로 요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2배 NH3 플러스 얘는 뭐예요? 3배 해준 거죠. 3배 NO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NH2는 2개, 3개니까 이거는 그냥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고 이거는 나중에 맞춰주면 돼요. 나중에 요것이 이제 요 2개, 3개라는 것이 여기서 2개 곱한 거, 여기 3개 곱한 거 그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N2는 이제 요거에서 맞춰서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여기서 뭐 2개, 질소 2개, 질소 3개죠. 5개죠. 5개면 얘도 5개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예.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요 H2도 맞춰줘야 됩니다. H2 2, 3은 6, 3이 한소가 3개니까
3H2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나머지 다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줘갖고 4NH3 플러스 6NO 5N2 플러스 6H2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산화되는 놈 간단.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거는 굉장히 사실 복잡한 상황이고 여기처럼 간단하게 눈에 딱 보인다. 눈에 딱 보이고 더 이상 뭐 생각할 게 없으면 물론 이제 그 어떤 때 산화수법을 쓰고 어떤 때 반짝 반응법을 쓰고 라는 거는 그 문제에서 힌트를 줘요. 문제에서 뭐 산성 용액에서 반응이 일어났다, 염기성 용액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힌트를 주면 거의 반짝 반응법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처럼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몇 개 보이고 이게 하나의 원소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산화수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제 14의 13 이제 3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좀 쳤으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